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이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1% 안팎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쉼없이 올랐던 만큼 오늘 시장에선 약간의 조정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다 팔아치우고 있는데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 폭만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조정장과 비교해서는 큰 폭의 매도는 아니다라는 점이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의 좀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뉴욕 증시의 조정이 좀 깊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진 건데요. 이에 따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살펴봐야 할 이벤트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월 금통위부터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예의주시해 봐야 할 텐데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지난주 시장 분위기 정말 좋았죠. 코스피가 이제 2,700선을 거의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은 약간의 조정 2,6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렸던 조정이니만큼 오늘 시장의 조정이 깊지도 않고요. 앞으로 이 조정이 더 길게 갈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주간 전략을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시장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긍정적인 어투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때라고 보는 것 같은데 시장이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대신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쉬어갈 자리 투자 기회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좀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우리 증시는 그만큼 따라가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증권입니다. 화수분 전략, 밸류가 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전략이 통할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만합니다. 지난해와 올해를 좀 비교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시다시피 나스닥은 한 해 동안 28% 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에 어떤 종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의 주가 수익률이 30% 가깝게 가능했던 시장이었고요.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고 홍콩 증시, S&P 500, 다우존스 지수까지 일제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또 부진하다는 인도 증시까지 사실상 한국보다 시장의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로 내렸나 봤더니 다시 봐도 처참합니다.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가 넘게 지난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보시다시피 그냥 포트폴리오 주가가 9% 마이너스인 거고요. 코스닥에서 종목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게 상승하는 종목까지 합친 거니까 아마 21%보다 더 좋지 않은 수익률을 가지고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해 들어서 약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은 약간의 밸류에 대한 좀 부담감을 느낀 듯 하고요. 다른 국가와 좀 비교를 해봤더니 홍콩은 여전히 좋습니다. 홍콩은 외부 자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사실 중국의 경기를 크게 타기 때문에 홍콩 증시 지난해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코스피 보시다시피 이제는 상위권에 랭킹을 올렸습니다.
코스닥은 이번 해 들어서 14%, 코스피는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럽 증시, S&P 500,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일본 증시, 그리고 나스닥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한국 증시가 이렇게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여건이 따라주기 때문인데 삼성증권에서는 이 세 가지 요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약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약세가 오늘 한국 시장에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 외환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해 대비해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고점이 앞으로 1,500원대, 1,600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난해 연말까지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약간 좀 쏙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외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의 평균 거래 대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20조 원대를 밑돌았는데 이번 해 들어서는 20조 원대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던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따라줘야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앞으로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을 텐데 한국 증시에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다 충족하면서 오늘의 시장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짧고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어떠한 기업일까요? 삼성증권의 리포트에서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이번 해에 들어서 한국 시장에 확실히 주인공이 많습니다. 미국 증시의 주인공 무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 해 들어서 주가가 보시다시피 149%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04% 넘게 급등, 한화오션 95%, 알테오젠 27%, SK 하이닉스가 이번 해 들어서 23만 원대까지 처치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20% 넘게 급증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5개 기업 모두 다 사실 다른 기업들의 주도주 대비해서도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고요. 알리바바 중국에서 최근에 잘 나가고 있죠. 주가가 66% 넘게 올랐고 샤오미, 비아디 그리고 SMIC까지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는 가운데서도 사실상 한국의 주도주보다도 못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는 지금까지 주도주 볼만하고 앞으로 더 많은 주도주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매주 주도주 투자 전략을 내놓으면서 주간 추천 종목을 내놓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한화솔루션을 새롭게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향의 정책 관련주로 다시 한번 부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증권사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하나증권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를 섬세하게 관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들이 8월부터 한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팔고 나간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보유율이 급감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외국인들의 보유 비율이 축소된 기업 중에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기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PBR이 최저점에 있거나 두 번째로는 ROE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 순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외국인들의 보유율이 낮아지고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살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저PBR 기업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 어떠한 기업들이 해당되나 봤더니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생활건강, 두산밥켓, CJ제일제당, 삼성 E&A, CJ E&M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1시 20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 보유율이 급감한 기업이 어떤 것이 있나 봤더니 LG화학은 특히나 2022년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보유율이 거의 10%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OE 상승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죠. 힌트가 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HD현대, 미포, 현대건설, NC소프트, 휴젤, 금호석유까지 이 중에서는 사실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도 눈에 띄고요. 마지막입니다.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이러한 요건들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요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나 네이버 있고요. 두 번째로는 HMM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미래에셋증권, 네 번째로는 오리온, 네 번째로는 리노공업, 다섯 번째 JYP 엔터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은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의 흐름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의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그 이외에 주목해 볼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종목별로 어떤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시그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견제책이 구체화된 모습이죠. 이에 따라 해운주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HMM은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해양산업 장악력을 고려해서 중국의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진안은요, 중국의 선사 소속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또는 선박의 용적물에 톤당 최대 1,0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해운주에는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중국발 더 강력한 코로나 공포 속에 진단키트주의 급등세가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구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박쥐를 통해 인간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랩지노믹스와 시젠, ST바이오센서 등의 상승세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배트우먼으로 불리는 중국의 바이러스 학자 시정리가 광저우 실험실에서 주도했는데요. 해당 바이러스가 인간의 ACE2 항체와 결합하는 특성이 있고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아직 조사해 봐야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주 소식입니다. 과매도 국면을 통과했다라는 증권사의 진단이 나온 가운데 전반적으로 반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강화 탄력 시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투심의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2차 전지주가 지난달 부정론의 극단을 통과했다면서 지난달이 과매도 국면이었다면 이번 달에는 전기차 판매와 리튬 가격 회복 기대감으로 빠르게 적정 가치를 회복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어 연간 가이던스와 각종 전망치가 제시되는 이번 달은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시기이고 기대감이 빛을 발하는 시기라면서 단기적으로 매수 기회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상승의 연속성 지속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어닝 쇼크를 기록한 뷰티주 이 안에서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와 클리오의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11%가량 줄어들면서 133억 원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면에서 시장 기대치를 30%가량 하회했고요. 클리오 역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99% 급감하면서 1억 원으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승민입니다. 네, 오늘 네 가지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소식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인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견제책에 의해서 해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주항공, 방산 관련주들이 좀 널뛰기를 보여주더니 이번 주 시작일에는 해운 관련주들이 널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정부의 중국 선사 견제책이 구체화하면서 HMM과 홍해운 등 국내 해운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산업 장악력을 고려하면서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안의 상세 내용으로는 중국 선사 소속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약 14억 원 정도인데 이 정도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좀 담겨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회원주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게 된 셈이죠. 게다가 HMM은 SK 해운 사업부 인수 가능성까지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SK 해운의 최대 주주인 한행컴퍼니는 SK 해운 일부 자산과 사업부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HMM을 선정했다고 밝힌 것인데요. 매각 주관은 모건 스탠리와 에버코어가 맡았고 3월 중순까지 실사를 진행한 뒤 최종 계약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주항공, 방산 관련주가 상승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해운주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를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운 관련주 중에 KSS 해운은 가스선과 케미컬선의 에너지 운송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1969년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024년까지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KSS 해운을 가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기업입니다. 네, 해운주 안에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후장에서는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인스코비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인스코비의 미국 바이오 자회사 아피메즈 US가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아피톡스의 FDA 임상 3상 시험 착수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아피톡스는 꿀벌독에서 추출한 성분을 기반으로 개발된 치료제로 기존 치료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피메즈가 뉴욕증권 거래소 상장 절차를 승인받았고 공모가는 주당 4에서 5달러로 책정되면서 이러한 상장을 통해서 향후 진행할 연구개발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비용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스코비 그룹의 자회사인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고령성 치료제 이 생산시설을 공정 개선을 완료하면서 캐파가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향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후장 특성을 감안해서 현재 가격대 1,884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도 괜찮은 것 같고 최대 1,845원 부근까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020원, 손절가는 1,68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스코비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어떤 선택 내리고 있는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파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세 번째로는 HMM, 네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두 번째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세 번째로는 한화 오션,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삼성 ENA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수급은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휴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신건설, 세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네 번째로는 BHI, 다섯 번째로는 고영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세 번째로는 테크윙, 네 번째로는 젠백스, 다섯 번째로는 위너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매매 동향 보이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1,000억 원 넘게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인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머티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와는 정반대 현재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HMM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한화오션, 다섯 번째로는 현대, 로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실리콘도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리콘도 주가가 또 상승세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기관 수급에 힘입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대조전자재료,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휴젤, 다섯 번째로는 VT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위너스, 두 번째로는 BHI, 세 번째로는 PSK홀딩스, 네 번째로는 시메스, 다섯 번째로는 ISC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웃음을 줄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월요일장입니다. 시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주말 사이 뉴욕 증시부터 좀 불안하긴 했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예상치를 밑돌기도 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다시금 나왔는데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들 조금 불안하셨을 거예요. 금요일 날 미국장이 워낙 많이 밀려가지고 끝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 많이 안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좀 어느 정도 좀 맞고 시작하겠다 생각하셨을 텐데 개장 초에 비해서는 오후로 갈수록 그래도 좀 양호해지는 모습입니다. 장 마감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보통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양호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증시는 작년 말부터 조정이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초에 제가 볼 때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1차 목표치라고 했던 부분을 거의 도달한 것 같습니다.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이 부분은 숨고르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 계속 나왔죠.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게 다시 한번 대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보시면 돼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미국 경기에서 가장 무너질 때 문제가 되는 것들 1차 지표, 2차 지표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고용입니다. 고용은 아직 양호해요. 기존에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 정도면 견조하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매 판매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주택 판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셔야 되고 이 두 개만 건재하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견조하다라는 얘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우려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조정의 핑계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정말로 이게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수출업종이나 산업 섹터가 다 안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슈가 있었지만 미국 선박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를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하고 관련만 돼 있으면은 이제 조금만 중국 냄새만 맡아도 수수료를 매긴다, 관세를 낸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과거에도 제가 HMM 한번 여러분들께 이 말로 없는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볼 때는 남미 쪽으로 순항하는 이렇게 회선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하면은 해운 쪽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송 쪽은 경기랑 정말 민감한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대신 우리가 시그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잘 체크하자. 1차 지표, 2차 지표만 체크하면 된다. 이 부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자, 코스피 차트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왔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2700포인트 거의 다 왔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서 후반에는 쉬는 구간이 나왔죠.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700 못 갔는데 아쉬운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목들도 내가 원하는 목표가가 있죠. 예를 들면은 나는 이 종목을 5만 원 가면 매도할 거야 라고 했는데 49,500원에서 500원 미달된 다음에 조정받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이 양봉을 뭐 크게 훼손을 시키면서 이 추세를 무너뜨리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죠. 우리가 목표치가 2,700이라는 이 부분만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빠르게 올라온 다음에 그냥 가벼운 휴식 조정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코스피 지수 보시면서 그렇게 우려감은 크게 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코스닥 차트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코스닥은 아예 목표치에 도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한두 번 이렇게 조정받는 척 하다가 그냥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한번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코스닥은 개별 성향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별 성향이 강하게 나올 때가 항상 투매가 발생한 다음에 상승 구간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투매가 발생한 이후에 이 730포인트나 이런 부분에서 살짝 횡보만 했을 뿐이지 그냥 지나가는 모습 보이죠? 이 구간에서 갔을 때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서 크게 밀리거나 이런 모습 안 나오죠. 그래서 780포인트는 정말 강력한 저항은 맞는데 저는 기존부터 1차 목표치입니다. 이 이상 올라가야 지상으로 가는 거고 이 아래는 지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도 돌파가 빠르게 될지 한번 관심 가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3월까지는 이제 1월 효과가 좀 연장이 될 수 있는데 그 구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는 생각하셔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감사 보고서도 있고 뭐 3월쯤 되면 3, 4월쯤 되면은 리스크를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원사이드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또 다시 대신 멋지게 올라간다라는 거. 그럼 하반기가 또 기대된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추세는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니다. 미국 경제에 나오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미국이 지난주에 팔란티어부터 해서 조정받고 있다라고 미리미리 말씀드렸는데 그 여파가 이제 다른 섹터까지 전체적으로 기술주랑에서 다 같이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 공포 이 우려감 같은 경우는 조정의 핑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준비는 해봐야겠죠. 경기 침체가 오거나 뭐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는 어떤 섹터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요, 경기 민감주를 줄이고 경기 방어 섹터를 늘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뭐 상식적으로 주식을 트레이딩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은 경기 방어성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도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발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경기 방어주 위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LG U+ 꼽아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방어주가 통신주이기도 한데 이 안에서 LG U+ 가장 좋게 보시는 걸까요? 네, 제가 기존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LG U+도 제가 같이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데일리 TV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말로 없는 시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안타 종목으로 항상 좀 비중 있게 들어갈 수 있고 좀 꾸준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종목으로 굉장히 든든한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거. 우리 지금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통신주의 이 U+. 이쪽이 주주환원 정책을 작년부터 펼치면서 통신주가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휴식을 취하고 막 반전을 다시 한번 노리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슈도 만든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죠. 매년 열리는 이 행사인데 모바일 행사 중에서 그리고 이제 글로벌 3대
가전 행사, IT 센터 행사 중 하나죠. 그래서 CES의 뒤를 이어서 넘어가는 행사인데요. 이 구간에서 이제 MWC 25에서 이제 LG U 플러스가 안심 AI의 시대. 이제는 이제 자꾸 뭐 주말에도 이제 코인 관련 시장 쪽에서 이제 뭐 해킹 뉴스도 나오고 했었는데 처음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산에 대한 이제 안정성, 그리고 이 자산뿐만 아니라 AI 쪽에도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기업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더 철저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안심 AI 쪽으로 특화 솔루션들을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뭐 이슈를 모을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올해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양자 내성 암호 쪽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그래도 국가 인증을 최초로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기존에도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밸류업 관련주에도 해당이 되고 최근에 조정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주도주 지금 사도 될까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들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 U 플러스 안정적인 안타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꼽아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슈로도 주가가 출렁이고는 있습니다. 2루타 종목으로 선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보면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일 수 있고 기대감도 있는 종목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제가 작년에도 보통 저는 한 9월에서 10월 정도면은 배당주로 볼 때 한국가스공사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가을 정도에 찬바람 솔솔 불기 시작하면은 더위가 꺾이면은 그때부터 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이 올라갑니다라고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대왕고래 때문에 봄에 미리 올라가지고 이게 연말에 저는 기대감이 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한번 또 올랐다가 뭐 정치적 리스크 이후에 다시 한번 내려가 있는 모습이죠. 지금 구간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또 괜찮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LNG 현물 가격 이 부분 상승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일시적 비용 증가일 뿐이고 미국에서 유가를 낮추는 데 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가스 수출을 이제 늘리겠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일 수 있고요. 뭐 지난해 영업이익이 뭐 폭발적으로 성장한 부분도 뭐 지금 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배당 쪽이 아직 보통 실적을 발표하면은 배당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향 안정화나 뭐 이런 부분 생각해가지고 안정화된 부분을 통해서 배당을 좀 적절히 좀 조율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대신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제 들쑥날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삼진과 이루타를 번갈아 가면서 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기대감은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낮은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은 경기 방어성 종목으로 유틸리티 종목 하나 정도는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루타로 갈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 함께 짚어봤습니다. 유틸리티주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LB입니다. 역시 오늘 흐름 괜찮은데요. 제약 바이오 쪽으로 또 코로나 이슈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오늘 3루타로 HLB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원래 말씀드렸듯이 그 경기가 안 좋아도 사용되는 거, 뭐 전기가스나 통신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프면은 약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HLB는 제가 과거에도 말홈런 종목에도 소개해드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무리 늦어도 4월에는 FDA에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양호하게 흘러가는 흐름, 최근에 뭐 8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지고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미 뭐 1차 목표치는 도달했고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3루타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수차례 때려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항암 신약을 노렸었는데 이제 유한양행에 내주고 두 번째로 이제 노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또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고 두 달 안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기 이제
이제 적용증 같은 경우들도 계속 이제 개발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한 4, 5년 전 정도 이때 봤을 때 중국에서 항서제약하고 같이 하고 있고 항서제약이 중국의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임상을 진행하는데 그 당시 임상 진행한 것만 20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가장 좋았다, 중국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 게 이제 간암 치료제였으니까 이 부분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나머지 200여 개가 넘는 임상에서 좋은 또 임상 결과 나온 것들을 글로벌 출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기대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HLB 지금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FDA 승인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HLB입니다. 제2의 유한양행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6% 넘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종목 함께 짚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그동안의 말로 없는 종목들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고 가시죠. 네, 말로 없는 종목 사이에 큰 파장이 한번 일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뭐 강력하게 치고 올라와서 두 번째 페이지에 올라왔던 종목인데 10위권 안에 있던 종목이 3위까지 바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우리가 금요일 날 방송하는 사이에 딱 이 말로 없는 코너 시간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고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100%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종목이 이제 코앞에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한번 무너질지 이제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범양건영 같은 경우도 최근 재건 이슈 때문에 이제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지고 크게 안 밀리고 버티고 있는데 범양건영도 한번 이제 뭐 기대를 해보는 타이밍이 이달 말에서부터 다음 달까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3월 1일까지가 이제 재건 컨소시엄에 이제 지원하는 거다라고 유럽에서 모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까지 뭐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SKC 잘 쉬고 있고 다음 페이지로 우리가 또 넘어가면은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뭐 지금 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순환매 노려가지고 올라온 뭐 디어유라든지 아니면은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우리 종목들끼리 수익률 싸움이 너무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말로 없는 딱지를 못 붙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테크윙이나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가 넘어야지 이제 제가 이 말로 없는 2차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로 없는 딱지는 붙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그만큼 기대감이 더 크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더 큰 꿈에 부풀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럼 말로 없는 종목 제가 바닥권 종목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기대해 주시면서 얼마 안 남은 시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원익홀딩스 이제 3위에 올라왔는데 머지않아 또 만홈런 벌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이제 만나볼 텐데 경기 방어주 안에서 어떤 종목 꼽아 보셨을까요? 네, 경기 방어주 안에서 저는 그래도 이제 의약품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면 어떨까 해서 건기식 쪽으로 하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부터 면역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건기식 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게 비중을 차지하면서 매출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콜마 B&H 요즘에 뭐 광고도 참 멋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하는 거 뭐 다 콜마가 만드는 거야라고 하면서 멋있게 이제 광고를 멘트를 나온 거를 제가 보면서 참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 이미 월드 클래스 기업으로 선정해서 4년간 40억 투자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산자부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알고 계실 거고 뭐 센트룸이나 애터미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유명한 브랜드고 애터미는 또 우리나라에서 또 뻗어나가는 브랜드인데 동남아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또 인기를 끌고 해당 이제 지역에다가 실제로 뭐 중국에도 뭐 공장이 뭐 2개나 있는 것도 제가 직접 확인도 해봤고 하는데 훈풍을 일으키면서 뭐 해모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제 주변에서도 또 많이 이제 섭취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선물 받아갖고 저도 하나 가지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 인기가 그만큼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서 과거부터 이제 OEM, ODM 시장에 우리나라의 이제 섬유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뭐 제약 바이오로도 넘어가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서 TSMC가 굉장히 커지고 이런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게 이제 화장품도 넘어가고 이런 건기시계도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업체들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비슷한 뭐 기업으로는 뭐 노바렉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비슷한 업종에 있는 이제 그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열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고객사들이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외형 성장되는 거는 확정적인 것 같고요. 일회성 비용이 계속 나가고 영업비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고용 인력이 늘어가니까 고정비도 좀 늘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늘지는 못했는데 외형 성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폭발적으로 이익금이 늘어나죠. 그 구간이 이제 올해에서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상공장이 또 이제 완공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장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으로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13,000원 전후에 움직이고 있는데 13,000원 이하에서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위 1,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볼 수 있는데 1차 목표치는 16,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4,000원만 넘어가면 요 금방 갈 수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위가 바뀌는 2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2차 목표치로 설정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편안하게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너무나도 주가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 못 따라가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이렇게 방어선 종목으로 해서 좀 편안하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추구하시고 두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골라드려봤습니다. 오늘은 말룸런 종목 콜바 BH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군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의 조정입니다. 이번 해 시장이 지난해 시장과 무엇이 가장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해는 사실 중국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향 쪽으로만 집중이 됐었는데 이번에 들어서 약간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이 딱 이렇게 또 시점에 잘 맞춰서 나와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파이널샷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사태가 네. 이번 해까지는 아직 2월까지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은 네.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 중국의 첨단 산업의 성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계속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딥시크 사태를 이후부터는 그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기술 제재 때문에 네. 첨단 산업의 그 성장 여력에 대해서 시장으로부터 조금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 쪽에 있는 그런 규제들을 소프트웨어 혁신을 통해서 돌파를 해냄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평가받는 계기가 네.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의 투자 의지 자체는 다시 확인받은 가운데 사실은 중국 증시나 경제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해당 산업으로도 사실 유동성들이 계속 유입될 만한 조짐들은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현재까지의 성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증시 부분과 실제 산업의 성장 속도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증시 분위기는 한동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중국 쪽의 사실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고 딥시크의 이 출현으로 앞으로 중국 쪽의 첨단 산업에 대한 기대가 이전보다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국에서 첨단 산업 쪽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는데 미국과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 쪽. 사실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신형 인프라 투자라는 명목 하에 네. 사실 관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돈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이제 트럼프 1기 지도부 때부터 나왔던 말이긴 하지만 그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왔었었는데 그래서 중국 역시 과창판이라든지 베이징 거래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기업들이나 그리고 비상장 기업들을 투자를 용이하게 하도록 이렇게 시장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장이 커지면서 그 돈들이 유입되고 있는 조짐들은 꾸준히 확인이 되어 왔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최근 3년 정도는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과창판의 실제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상장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전체 시가총액은 커지는 이런 흐름들이 왔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간에 있었던 성과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증시가 현재 분위기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관련 증시로 돈이 유입되는 속도는 더 빨라질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증시, 특히 뭐 AI 모멘텀들이 받고 있는 산업으로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지금 속도를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일단 중국 전체 증시 분위기는 또 여러 가지를 확인해 나가야겠지만 관련 AI 모멘텀이 받고 있는 업종들은 당분간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방해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모멘텀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경기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사실 미국이 이제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네. 그것도 역시나 문제일 테고 그냥 중국이 잘 나갈 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워낙 네. 안 좋은데 거기다 관세까지 부과해버리면은 중국으로선 사실은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죠.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셨는데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 전에 한 2, 3년 동안 개혁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내수 체력이 상당히 탄탄할 때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팬데믹 3년 동안도 그렇고 그렇죠. 리오프닝 이후에 2년 동안도 사실은 경제만 보면은 실망스러웠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 3월 달까지는 지금 실물 지표 확인이 어려운데 1월에 나왔던 이제 작년 지표들을 모두 다 돌아보게 되면은 결국에 5년 동안 생산 대비 수요가 뒤따라오지 못하는 문제점들은 계속되고 있었었고, 그럼 결국에 이제 생산이 더 우위에 있다는 뜻은 재고가 쌓인다는 뜻이고 이게 마진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때까지는 이제 수출로 밀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수요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대외 수요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대외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중국 생산에 있어서 다시 재고나 마진 압박으로 이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계속 확인되고 있는 디플레 압박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달 혹은 4월 달이 되어야지 이제 연초랑 1분기 실물 지표들이 확인이 가능할 텐데 현재까지 나온 서베이 지표들이나 춘절 데이터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 실물 지표가 바로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 중국 경기 반등 회복 이런 거는 뚜렷한 지표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다만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시장,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향을 또 기대하는 포인트가 3월부터 4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전인데 그리고 정치국 회의인데 여기서 분명히 정책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책 모멘텀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실 지금까지는 정책 모멘텀 나올 때 내수 소비 쪽이 좀 강하게 한국 시장에서 움직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내수 쪽보다는 사실 첨단 쪽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네. 있는 것도 있고 네. 중국이 미국을 이제 견제해서 그쪽으로 돈을 좀 더 풀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은 내수 부양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전인대에서 나온 그 목표들의 순서들을 보면은 항상 첨단 산업 육성이 우위에 제일 첫 번째로 네, 언급이 되어 맞습니다. 왔었고 네. 두 번째는 세 번째 이렇게 내수 부양들을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저 역시도 이런 흐름이 맞는 게 이제 최근 5년 동안 중국의 가계 체력들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내수 부양책을 펼치더라도 그게 쉽게 이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첨단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육성을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왔었는데 물론 지금 얘기해 주신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사실 수요가 못 받쳐주는 흐름들이 5년 동안 계속되어 왔었고 이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결국에 대외 수요로 해결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트럼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바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트럼프의 관세 부과 가능성은 분명히 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순수출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에 생산 쪽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진 압박, 재고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또 고용 창출 능력이 약해진다라든가 뭐 임금의 상승 여력이 높여줄 수 있는 룸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기껏 5년 동안 천천히 회복되었던 가계 체력들이 다시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현재로는 내수 체력들을 계속 강화해주는 흐름들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첨단 산업이 사실은 중요도를 거기 높인다라는 뿐이지 첨단 산업 투자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때까지 꾸준히 해왔었고 이런 흐름들을 유지해가면서 이제 오히려 증시를 통한 유동성 유입이 더욱더 많아지는 게 건전하지 않나 장기적인 관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첨단 산업도 중요한데 지금 중국에게 절박한 건 네. 내수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또 연구원님께서는 또 중국의 정책이라든지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보시는 업종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월 달까지는 아마 경기 모멘텀보다는 정책 모멘텀들이나 유동성 모멘텀이 이제 증시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까지는 전반적으로는 증시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내수분에서 불안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런 제가 불안하다고 느낀 점들이 오히려 기우고 생각보다 경기 지표가 잘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은 테크 대비 논테크가 사실 못 따라간 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논테크 쪽이 키 맞추기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내수 쪽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면은 여기서 조금 더 붙여서 부동산 쪽도 지금 사실 연초의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역시 이제 조금 일시적인 훈풍이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내수 쪽보다는 결국 AI 쪽으로 더 유동성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중국 경기가 반등하느냐,
그 어떠한 힌트라도 볼 수 있느냐, 그거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코스피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되면서 숨고르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코스피 시장을 보면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죠. 수급에서의 특징인데요. 바로 연기금입니다. 코스피를 36거래일 연속 순 매수해주면서 역대 최장기간 순 매수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순 매수 규모 집계해 보면 3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하루 평균으로 봤을 때는 1,050억 원씩 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 하단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연기금의 추가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요. 올해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14.9%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치가 예전보다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작년 말의 비중과 비교했을 때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중 확대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수급 주체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근에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온전하게 수급이 돌아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연기금의 순매수세가 받쳐주는 가운데 외국인도 플러스권의 순매수세가 나타나면 시장에서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연기금의 순매수 전환 시점을 잘 체크해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이벤트가 많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연결돼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먼저 25일 화요일에 한국의 2월 금융통화위원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의견들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원화의 변동성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7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미국의 엔비디아 그리고 세일스포스의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AI 반도체 대장인 엔비디아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성장 지속적을 가늠할 수 있는 가이던스 결과가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MSCI 지수 재조정이 있고요. 미국의 1월 PCE 물가지수, 개인 소득 지표 역시 함께 시장을 움직일 지표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신증권에선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2600선 전후의 지지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바라봤고요.
KB증권에서는 다소 우려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일단 부진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았고 인플레이션 관련 불확실성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소식까지 새롭게 부각된 불확실성들이 있다면서 위험 회피 심리를 강화시키고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시면서 시장의 지표들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볼 텐데요.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최영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오늘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조정을 통해 담아볼 가장 매력적인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신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래도 사실 오전장 대비해서 약간의 낙폭은 좀 줄여냈습니다만 앞서서 신민영 앵커도 전해드렸고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약간의 좀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증권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코스피가 좀 급하게 올라온 탓이겠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박근호 이사님. 종목명만 먼저 깔끔하게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태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 네. 이게 몇 번 가지고 오셨는데 네, 네. 그거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테고 그렇다면은 최영지 전문가님은요? 저는 CJ CGV를 가지고 왔습니다. CJ CGV 두 분 모두 다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박근호 이사님 태광 오늘 이 시점에서 봐야 되는 네, 오늘 조정을 통해서 담아볼 가장 매력적인 종목 원픽. 네. 일단 조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잖아요. 이제 조정이라는 것은 그 전에 상승을 굉장히 견조했던 종목군들이 약간 약간 시장에서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약한 조정을 주고 추가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태광을 골랐는데. 태광을 고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전방 산업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태광이 전방 산업으로 두고 있는 어떤 업종들을 보면은 조선, 그다음에 미국 쪽, 그다음에 중동 쪽의 LNG, 그다음에 발전소 이런 걸로 인해서 피팅 업황이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28년도까지 초호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28년도까지 미국의 LNG 발전소나 수출 터미널들이 계속 증설을 할 텐데 그 28년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업황과 실적을 지금 태광의 주가에 어느 정도 지금 적용이 돼 있나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가 보통 태광도 사실 저점에서 한 100%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걸 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100%가 부담스러우면은 200%, 300%, 400% 올라가는 종목은 사실 보유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일단 수주나 기존의 업황들을 봤을 때 태광 같은 경우는 24년도 대비해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을 최소한 미니멈으로 2배 정도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나 미래 성장성이 지금 주가에 정가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들은 약간 좀 들락날락하긴 합니다만은 기관 수급은 굉장히 꾸준한 편이고 차트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조정을 같이 받긴 합니다만 굉장히 얕게 받거든요. 그리고 다시 바로 회복을 해주고 그래서 오늘 주제인 조정 이제 앞에 추세가 견조했고 오늘 시장이 안 좋을 때 살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가진 기업의 원픽이 뭐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땐 태광이 가장 좀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조정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가 사실 그게 기준이 될 것 같은데 태광이 조정이다라기보다는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기업들 그 가운데서 쉬어가고 있는 태광을 봐야 된다. 그리고 기관 수급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최영지 전문가님께서는 CJ CGV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은 1월부터 계속해서 5,000원대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늘 시장도 사실상 거의 움직임 없는데 근데 약간 좀 특징적인 게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3거래일 동안 연속 들어왔어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 어떻게 보세요?
네,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좀 장기간 횡보를 했다거나 장기간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단기 반등이 나와줬을 때 그만큼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서 장기간 좀 낙폭이 나왔거나 장기간 조정을 받은 종목으로 골라왔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모멘텀이라던가 실적 개선에 대한 것들도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종목을 찾아온 게 바로 오늘 CJCGV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에 봉준호 감독의 신작 개봉 소식이 있죠. 바로 미키 17 개봉인데요.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2월 28일에 개봉이 되고요. 3월 달에는 전 세계로 개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2019년 기생충 이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SF 장르인 만큼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로버트 패티슨이 주연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영화관 종목들이 사실 많은 가운데서 제가 왜 CJCGV를 골라왔냐면은 CJCGV 같은 경우에는 이동진 평론가가 진행을 하는 언택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콘텐츠가 있어요. 한 90분 정도 이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영화에 대해서 심도 깊은 그런 해설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CJCGV에서 단독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미키 17 같은 경우에도 CJCGV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영화 매니아층 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또 이 프로그램과 영화 상영을 더해서 19,000원 정도 패키지로 이 티켓을 판매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 개선이라던가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CJCGV라고 생각이 들어서 골라왔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스크린 X라던가 4DX와 같은 특수관을 중심으로 해서 CJCGV가 계속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스크린 X라고 한다면은 새 면을 넘어서서 벽하고 천장까지 이렇게 확장된 면을 통해서 영화를 시청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몰입감이 높고요. 거기에다가 티켓비도 조금 더 비싸서 수익성에 있어서도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4DX 같은 경우에는 4D를 통해서 영화를 시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특수관 같은 경우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 쪽에서도 확대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CJCGV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이 1조 9천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59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6%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4% 증가 매출 같은 경우에는 26%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 6월이었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편입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영화뿐만 아니라 팝콘이라던가 음료, MD 상품 판매도 증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 포인트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차트적인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지금 관점에서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타점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근데 2년에서 3년 정도 장기간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는 거를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역배열 차트 속에서 단기 반등 구간대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 구간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거기에다가 모멘텀까지 더해주게 된다면은 거래량과 동반을 해서 강하게 매물대가 비어있는 구간대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시장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과대 낙폭이라던가 장기간 낙폭이 나온 종목들을 고른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CJCGV 만나보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 나온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또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지난 수년간 실적 부진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던 화학 업종의 주가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 담겨있는 화학주가 모여있는 화학 업종 지수를 살펴봤을 때 올해 초 대비해서 3,100포인트에서 3,59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2%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10%가량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의 상승률도 화학 업종 지수가 뛰어넘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이번 달 들어서만 롯데케미칼이 24% 오르면서 업종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화학 업종 지수가 상승하면서 화학주가 상승한 배경에는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원가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고요. 또 우크라 재건 수요로 인해서 화학 제품의 수요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의 행정부의 석유화학 에너지 중심 정책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유가 하향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고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역시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 낡은 것을 교체하고 새 것으로 바꾸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인데 화학 업종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중국 경기에 연관이 높은 업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밸류에이션 역시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한 달 사이 24%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PBR이 여전히 0.2배 수준에 그친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증권사별로는 현재 화학주에 대한 의견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IM증권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이후 러시아산 원유의 할인 폭이 축소되면서 중국, 인도 업체가 지난 3년간 누려오던 상대적인 원가에 대한 우위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와 확실히 다른 화학 종목의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중국의 소규모 화학 설비 폐쇄와 유럽의 노후 설비 가동 중단,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산업 구조 조정 등을 고려해서 화학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에틸렌 공급 과잉이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원가의 절감 여부가 화학 업체들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안에 화학 공급 과잉이 해소되긴 역시나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지났다라는 점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순수 화학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에 다시 집중할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손바뀜이 또 활발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도주 역할을 화학주 안에서 해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외국인들이 연이어서 매수하고 있는 기업이고 주가가 좀 쉬지 않고 올라온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올라온 일수를 보면은 한 8일 연속 올라오고 그러네요. 있긴 합니다만 네. 떨어진 거 생각하면 사실 이게 뭐 기별이 안 가는 상황이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성분들은 많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SI 빌리지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제 들어가면 굉장히 비싼 이제 명품 브랜드, 그 다음에 뭐 향수 하나에 막 몇십만 원짜리 바이레도 같은 상품을 주로 파는 그런 사이트인데 신세계 백화점 원래 해외 사업부로 출발을 해서 이제 해외 쪽에 맞는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지나라고 이제 재무제표를 좀 잠깐 살펴봤는데. 코로나 직전에 이제 21년도에 한 900 몇 억 정도, 그 다음에 22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명품 열기가 굉장히 막 거셌었거든요. 그때 한 1,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뽑아놓고 작년에 이제 300억 언더로 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은 사실 그렇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매출은 뭐 1조 4천억, 1조 3천억 정도로 매출은 거의 안 변했는데 일단 영업이익이 너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밝히는 바로는 패션 쪽은 굉장히 좀 약간 소강 상태고 코스메틱 쪽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법인이 작년에도 거의 뭐 100%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매출이 그렇게 안 빠졌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옷 쪽에서 패션 쪽에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시장을 좀 약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종목을 컨택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거의 4달 정도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웬만한 시장 충격에서는 사실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중국 쪽 법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브랜드가 스위스 퍼펙션이라는 이제 그 코스메틱인 것 같은데 약간 어메니티 계열인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의 5성, 6성 호텔들을
많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제 그 5성, 6성급 호텔들 가면 이제 욕실에 이제 기본적으로 화장품이나 목욕용품 비싼 거 이제 비치를 해놓잖아요. 보통 어메니티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마케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좀 꾸준하고 바닥을 뭐 4달 이상 잡았기 때문에 뭐 시장 좀 조정이 오더라도 나름대로 견조하게 뭐 견딜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뭐 영업이익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사실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조정이 온다면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조정이 올까를 잘 생각하시고 사실 종목을 또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신석의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하면서 바닥을 다져왔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 부담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HMM인데 오늘 7.6% 넘게 급등세 2만 원대 넘어갔고요. 장중한 때는 2만 1,000원대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은 최영지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HMM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SK 해운과 관련해서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 인수와 관련해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SK 해운의 뭐 원유 탱커선이라던가 LPG선, 벌크선 사업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자로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 이 HMM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LPG 사업을 매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매각을 하면서 그때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2029년까지 LNG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참여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 해운을 인수를 할 경우에는 전체를 다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일부만 인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약 2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 다각화에 있어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반대로 좀 안 좋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인수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있겠죠. 그런 부담들이 나중에 실적에 반영이 됐을 때 재무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 선사 견제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 쪽에서 이제 해운이 선박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선박 한 대당 1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약 14억 원 정도죠. 지불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선박의 용적물에 대해서 톤당 최대 1,000달러, 그러니까 144만 원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안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해운주들이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HMM이 또 상승 탄력을 보인 것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MM이라고 하면은 민영화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4월이죠. 올해 4월에 HMM의 마지막 전환사채가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리가 오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콜옵션을 행사를 할 경우에는 최대 주주인 이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분이 더 확대가 되는데요. 약 71%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분이 늘어날 경우에는 매각을 할 때 아무래도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인수하려는 기업들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HMM의 민영화와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만약에 오늘 HMM을 좀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2만 50원대 구간대 머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고점 구간이라고 한다면 23,300원 구간대인데 이 구간대까지는 매물이 약 열려 있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목표가 같은 경우는 23,300원 이하로 잡고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바텍입니다. 오늘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딱 할 때도 크게 튀었다가 다시 한번 약간 내려왔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3% 가깝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실까요? 네, 치과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었죠. 일단 개별주들 말고 어느 정도 이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뭐 영업이익이 좀 안 좋거나 업황이 안 좋아졌을 때도 떨어질 수 있는 이제 임계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텍은 그 임계치를 지나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등도 좀 쉽게 나오고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치과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면은 임플란트 쪽에서는 이제 오스템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덴티움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덴탈 이미지라고 했을 때는 이 바텍의 대장이죠. 우리가 이제 치과 가면 엑스레이 찍을 때, CT 찍을 때 그건데,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지금 덴티움이 힘든 것은 중국 쪽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아졌었는데, 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 기반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유럽 이쪽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매출 처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올해 정도 기대를 하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헬리샤인이라고 미국 북미에서 가장 큰 이 치과 유통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과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만 잠깐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급을 외국인들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을 때 사실 좋긴 합니다만 오버행 이슈도 좀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텍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팔 수 있을 만큼 다 팔아놨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그 수급만 붙어도 주가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도 바닥이고 주가도 바닥이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텍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볼게요. 휴마시스입니다. 4% 가깝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최영재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진에 따르면은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투심 위축에도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받을 만한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마시스가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휴마시스의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 이제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비용 측면에서 많이 부담이 됐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254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보다 80% 넘게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폭이 축소하고 있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번 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휴마시스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와 HIV 진단 제품과 관련해서 성능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민감도를 높이고 그리고 낮은 농도에서 추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요. HIV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의 1, 2형뿐만 아니라 5형 검출까지도 기능을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해외 진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약간의 조정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에 대한 위축 우려감과 중국의 코로나 우려감들이 좀 겹치면서 주말 사이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서 당연히 영향을 좀 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의 하락폭에 비하면 오늘 생각보다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크게 나올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려했던 부분 시각들이 있었으나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의 조정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슈에 따라서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상승도 좀 놓여 있었고 특히나 또 2차 전지 섹터들이 생각보다 지난주서부터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오늘 같이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코스닥의 하락폭을 좀 제한하는 모습들도 이어졌고 여기에 따라 시장이 좀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볼 때 오히려 미국의 경기 위축에 대한 이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요건이 좀 갖춰지고 그로 인한 흐름이 나타나준다라면 신흥국으로는 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좀 팽배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단발성에 대한 변동성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점을 좀 높여나가고자 하는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뭐 큰 위축보다는 단기 조정 이후에 다재차 또 흐름들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뭐 지금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압축을 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뭐 KSP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상승했다가 좀 눌림목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공략 자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저는 기자재와 엔진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LNG 수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 완화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수혜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이 뭐 많이 올라갔다가 좀 낙폭을 좀 키워나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반등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기자재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현재에도 신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조선기자재 KSP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마감의 기술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이제 하락폭 줄여가는 모습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조정 좀 나왔는데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확실히 전거래일에 미국이 옵션 만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미국장 하락 여파를 제대로 좀 때려 맞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전장 중에는 증시가 1%대 가까이 하락세가 나오다가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6%대, 나스닥 종합지수가 무려 2%대까지 빠지기도 했었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1%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흐름들을 다 체크를 해보니까 미증시가 대체로 지금 좀 약간 장대 음봉으로 전거래에 좀 빠져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생성된 여파가 전거래 미증시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까지도 미국 시장, 미국 경제가 좀 견조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골디락스라는 그런 지배적인 내러티브가 좀 약화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뭐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를 상정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국내 증시 역시도 지난주 이제 주 후반부부터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아시아 증시도 오늘 동아시아 지수들 대부분 보합권대의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 사실 우리 국내 증시 흐름을 좀 살펴봤을 때도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캔들상으로는 지금 양봉 형태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일선 구간 지금 아래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번 주 이제 주 중반부에서 후반부 만약에 살아나게 된다 한다면 여전히 긍정적인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코스닥도 만약에 오늘 시장 지수가 좀 조정으로 좀 강하게 빠진다라고 한다면 음봉으로 빠졌어야 됐거든요. 근데 오늘 흐름 대부분이 지금 양지수 모두 다
모두가 양봉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우호적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개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중국 쪽에서 또다시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하면서 그동안 또 억눌려 있었던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이 한번 강하게 한번 나왔다가 떨어지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액침냉각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이제 시세가 좀 나왔었던 종목들이 일부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이 액침냉각 관련해서 한국의 파트너를 좀 물색한다라는 관련 소식이 다시금 시장에서 좀 재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섹터 단에서 봤을 때는 지지난주까지 조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 선박의 수수료 부과 방안 추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 국내 이제 기업들이 반세 수익 기대감이 들어오게 되면서 HMM을 중심으로 해서 해운 관련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계속해서 제가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순환매 관점으로 지금 계속 저가 매수세가 유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 업종 섹터가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이제 부분들과 함께 이제 3월 달에 인터배터리가 또 개막한다라는 관련 소식들도 들어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들 지금 위주의 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도 시장에서 관측이 됐기 때문에 이와 이제 관련된 내용들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는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보시는 의견이 또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장중에 2,626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 그래도 현재 2,646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0.3%대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후장으로 갈수록 그 낙폭 많이 줄여갔고요. 현재 구간 0.15%대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773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동반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 2천억 원 넘게 코스피에서 덜어냈고 기관도 1,0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각각 1,000억 원씩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2월 24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장 초반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그나마 하락폭을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오늘은 좀 빠져나갔는데요.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요.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은 약간 좀 팔고 나가는 그러한 장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입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함께 보시면은 외환 시장은 점차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거의 7원 가깝게 빠졌고요. 1,427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지수 보시면 2,645선인데 지수는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만은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간 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사실상 거의 상승 차트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보합권 773선에서 사실상 거의 하락폭을 거의 만회하고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만나보시죠. 네, 오늘 2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1.5% 하락세 57,3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2% 넘게 조정받았습니다만은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20만 5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LG엔솔 2.8% 넘게 상승세 38만 원대에서 종가 그리고 현대차는 강보합권 20만 7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LG엔솔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상승 탄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3위권자에 다시 한번 진입을 했고 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상 연초부터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시가총액 3위권을 탈환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약간 좀 부진합니다. 4위권으로 빠졌습니다. 0.5% 하락세 115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는 혼조세로 거래 마감했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죠.
자,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가 강보합권, 네이버도 오늘 시장에서 0.6% 상승세. 전체 지수는 부진했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네이버를 사들였고요. 22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약보합권, KB금융 0.8%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은 KB금융 쪽으로는 계속해서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혼돈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에코프로비임 2.4% 넘게 상승세. HLB 쪽으로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보시다시피 7% 이상 급등하면서 8만 8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도 역시나 에코프로 BM과 함께 강한 흐름을 가지고 왔고 코스피 안에서도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코스닥 안에서도 전기차 밸류체인단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가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젠 2% 조정, 레인보우 로보틱스 약간의 조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3% 넘게 조정, 39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40만 원대를 이탈하고 이제 앞자가 바뀌었습니다. 4자가 아니라 3자 달고 거래 마감했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삼천당 제약이 3.9%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는 장이었고요. 리가켄바이오 1.9% 넘게 조정, 11만 2천 원대에서 휴젤은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휴젤은 여전히 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클래시스 1.3% 넘게 하락세 5만 8천 원대, 리노공업은 오늘 1.1% 넘게 조정받았습니다만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22만 5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양대지수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이고 연기금이 또 오늘로 3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나타내주면서 지수 하단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요일장, 내일장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내일 또 한은의 결정이 나오게 되죠. 네,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매크로 이벤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한은의 금통위 쪽에서 어떤 또 스탠스를 펼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요. 미국의 2월 PC 물가도 역시 발표 예정이 있고 거기에다가 독일 총선 등의 그 주요 이런 매크로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는 그런 주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좀 새로운 그런 변수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럼으로써 지금 지수단에서는 좀 변동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감도 어느 정도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맞물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지금 또 월말 장세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별제를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그마한 이슈도 좀 더 확대 해석하려는 그런 여지가 주중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이제 업종단에서 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 4분기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항 CEO의 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의 딥시크가 우리 또 글로벌 증시를 또 한번 강타했었기 때문에 이 딥시크의 물량 공세에 따라서 이 GPU의 수요가 여전히 좀 견조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또 레거시 쪽에서는 중국의 이구한신 그런 정책 보조금 정책과 또 더불어서 또 살아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HBM 쪽은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노이즈 잡음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 당연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 다시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결국 살아나게 되려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차 전지 또 관련 섹터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련 이슈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정치권 이슈는 또 이번 주 우리 국내 증시 여전히 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도 인맥 관련 종목들 들썩이는 움직임이 대거 관측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최후 진술이 디데이 지금 1일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여기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시장의 반응은 또 어떤지, 여론은 어떤지 찾아보니까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한 52% 정도 좀 높게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사실관계가 좀 비교적으로 명확하고 쟁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변론이 이제 종결되게 되면 2주 뒤인 한 3월 중순경쯤에 이 파면 관련된 여부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선 시기, 조기 대선 시기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2월 말에서 3월 초 당연히 정치 테마 종목들이 좀 강하게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3월 달 만약에 중순경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2달밖에 그 대선이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인맥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요. 저출산 관련주라든지 일자리 관련주와 같은 그런 정책 공약주들도 대거 좀 움직임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제 상승기 제대로 우리 청자분들이 좀 수익을 내고 이제 매도를 하면서 분할로 매도하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시기로 잘 삼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결국에 또 올라가고 났을 때 중도에 올라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점에 또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이제 일정들 잘 파악하셔서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이런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 공략할 수 있는 시기가 이번 주 중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관련 종목들 대응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변동성 장세가 그래도 적어도 이번 주 이제 말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역시도 같이 좀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별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번 주 시장 전망해 주셨는데요.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가이던스에 대한 결과 그리고 컨퍼런스 콜 내용 함께 잘 나와서 이제 반도체 투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분위기라서요. 오늘도 시장에서 금양 이 종목이 또 두 자릿수 상승률 굉장히 강하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인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또 양극재를 만드는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양극재 만드는 관련 기업하면 에코프로 그룹이 양극재를 잘 만듭니다. 그만큼 이제 양극재가 2차 전지 쪽에서 부각을 받는 이유는 2차 전지 4대 요소 중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배터리 원가의 한 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양극재 관련 종목들도 2차 전지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들썩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제 재무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재무적인 부분을 보시면 2024년도 컨센서스 보시다시피 당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캐즘 현상을 굉장히 좀 강하게 때려 맞은 모습이고요. 거기에다가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일회성 비용 지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부터는 전기차 캐즘이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여론적으로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도 그렇게 미국과 지금 유럽의 1월 판매 성장률이 전기차 쪽에서 좀 살아나게 되면서 수요 역시도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데이터 센터나 내지는 이런 이제 수요,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ESS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을 또 공략한 이런 성장 전략 역시도 2차 전지단에 좀 우호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제너럴 모터스라고 볼 수 있는 GM에 대해서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한 매출 30% 정도 이상이 GM에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기차 캐즘 때문에 판매 대수를 이제 목표 지향점을 좀 낮추기도 했었거든요. 하향 조절한 이런 여파들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양극재 공장 GM과 같이 합작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네. 5월달에 이제 준공이 또 완료가 될 예정이라서 일단은 전기차 캐즘이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업황 관련된 이야기들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인터배터리 3월달에 있을 인터배터리에서 차세대 배터리 4680 차세대 배터리를
배터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포스코퓨처엠 쪽에서도 원통형 배터리를 또 추가 수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최근에는 ESS용 이제 LFP 배터리도 이제 올 하반기부터 만든다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 우주선의 전력 공급용 배터리 공급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이제는 전기차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쓰임새가 굉장히 좀 활용처가 다양해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좀 많이 우려했었던 부분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행정명령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캐나다 쪽의 생산 거점을 구축을 이제 고수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향후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한 4, 5년 뒤에 이제 다가오게 될 그런 이제 전기차 이런 상승 호조세를 좀 기대를 하면서 미리미리 좀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거기다 또 긍정적인 또 호재가 또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스코퓨처엠이 그 GM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많이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해부터 들어오고 있는 이슈가 미국 이제 포드사 쪽에 양극재 공급을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주를 계약을 따내게 되면 당연히 호재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향후도 들어오게 될 가능성 높다라는 점을 주목해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저가 매수의 유입 나올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퓨처엠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보면요. 2023년도 이후로 지금 2년 내내 조정세가 많이 나온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권 구간대 12만 원대에서 반등세가 지난주부터 좀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거래량도 증가한 모습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현 구간에서는 그래도 121선 구간대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19만 원 선 구간대 1차 목표가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대응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3만 5천 원 구간대로 단기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 탄력 강화 시점에 도달했다라는 증권가 분석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차 캐집을 돌파하고 수요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양극재 생산 기업인 포스코퓨처엠 오늘 짚어주셨는데 캐나다 양극재의 공장 5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점, GM의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역시나 수혜 받아가고 있습니다. 포드사와 공급을 논의하는 등 공급망도 다변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앞으로의 모멘텀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간담회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조금 더 많은 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는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에 대해 다음 날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공매도 금지 기준은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이 30% 이상이고 주가 하락이 3% 이상이면서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 배율이 2배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과열 종목 지정제 완화는 다음 달 31일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시작해 4월에서 5월까지 유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결산 시즌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고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결산 시기를 전후해 발생하는 감사 의견 거절,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적발, 조치한 3대 불공정 거래 행위인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사건은 159건이고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21건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 의견 비적정, 경영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결산 시기 허위 정보를 조심하고 투자자들이 불공정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국내 해운주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사인 HMM은 전날보다 최고 15% 넘게 오르며 장중 52주 신고가인 21,650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해운주인 흥하해운, 대한해운, 펜오션, STX 그린로지스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에 대한 수수료 부과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에는 중국 해운사가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최대 수수료 100만 달러를 물리거나 선박 톤수당 1,000달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 정부는 앞서 중국이 부당하게 해당 업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잇따라 떨어지며 예금금리가 2년 만에 3%대에서 벗어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대표 예금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를 기존 연 3%에서 2.95%로 낮췄습니다. 동상품의 최고금리가 2%였던 것은 지난 2022년 7월 10일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2년 8개월 만에 자사 대표 예금 상품인 솔편한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를 연 3%에서 2.95%로 인하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는 더 낮아질 것이고 은행 예대금리 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